현재 토트넘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손흥민, 과연 그는 어떻게 토트넘으로 오게 된 것일까요? 궁금하시죠? 네, 그럼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여름 레버쿠젠은 무려 1000만 유로 약 135억을 투자하며 손흥민을 데려옵니다. 요즘 같은 미친 이적 시장에서 이거는 무슨 대단한 금액이야?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당시엔 큰 금액이었고 레버쿠젠의 클럽 레코드였다고 하네요. 구단 최고액을 통해 들어온 손흥민은 극진한 대우로 적응을 맞춰나갔고 그렇게 첫 시즌은 마무리되며 두 번째 시즌을 맞는 손흥민. 시즌 초반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아무리 벨라라비가 나대고 다녀도 괜찮았어요. 진짜 죽도록 패스 안 해도 괜찮았어요. 하지만 시즌 후반으로 가면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낀 것이죠. 교체 사인만 나면 무조건 손흥민을 뺀 것입니다. 내 교체네? 뭐야? 나라고? 또? 체력, 경기력이 큰 문제가 없어도 슈미트 감독은 다른 선수가 아닌 손흥민을 고르는 것인데요. 아니 근데 이거에 대해 설명이라도 해주면 낫겠는데 설명도 없어. 그래서 이때 프로 데뷔 이래 처음으로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불만이 쌓여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이적설이 돌았고 실제로 리버풀과 토트넘이 적극적으로 구애를 펼치는데 두 팀 다 에이전트를 초대해 적극적인 영입 의지와 플랜을 밝혔다고 하고 이제 선택은 손흥민 측에 넘어가 있는 상황. 토트넘은 쐐기를 박습니다. 토트넘 말 등번호 7번을 준비해놨다. 오기만 해라. 와 개멋있어. 추가로 토트넘은 이미 함부르크에서 데뷔했을 시점에 1200만 유로를 제안한 적이 있었고 이런 요소들이 쌓여 토트넘으로 이적할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레버쿠젠과 계약기간이 무려 3년이나 남아있다는 것인데 토트넘의 제한 조건은 처음부터 바이아웃을 충족했지만 무조건 거부를 하는 레버쿠젠. 점점 시간이 흘러 이적 시장은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우리의 짠돌이 레비는 단판을 지으러 독일로 향합니다. 레비와 펠러 단장의 협상은 시작되었고 레비는 바이아웃을 웃도는 금액을 제안하며 그를 유혹하지만 펠러 단장은 팔 생각이 없어요. 그냥 철벽납. 아침부터 4시까지 제자리 걸음만 하는 협상 테이블. 레비는 손흥민 측에 알립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에도 레버쿠젠이 양보하지 않으면 이적은 없는 걸로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얼마 후 레비는 미안하다. 얘기가 잘 안됐다. 펠러 단장의 너무나도 완강한 태도에 분노한 손흥민의 아버지는 바로 달려나가 펠러 단장의 소변을 붙잡고 부들부들 떨었다고 합니다. 펠러 단장은 선수 측의 강한 이적 의지에 당황했고 이 틈을 노려 레비는 즉석 제안을 하는데 이적을 마무리하려면 행정 절차가 많아요. 일단 오늘 선수를 런던으로 데려가겠습니다. 구단끼리 이적료 협상은 유선으로 하도록 하죠. 그게 깨지면 선수를 다시 돌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은 집에서 대기하다가 공항으로 오라는 전화를 받고 이동했으며 전용기를 타고 이동하는 도중 레비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선수를 데리고 있는 쪽이 무조건 유리하지. 너무 멋있는데. 이날부터 이적 기사가 쏟아졌고 레버쿠젠은 훈련 무단불참이라는 기사를 흘리는 가운데 이적료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수단에도 손흥민의 행방을 알리지 않았다 합니다. 이 상황을 모르는 동료들은 전화, 문자를 했고 손흥민은 뭐라 답해야 할지 몰라 연락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같은 팀 동료 차라노블러는 손흥민이 지각하는 줄 알고 벌금 물까봐 대신 유니폼 챙겨 축구장에 갔는데 나중에 이적 소식 알고 엄청 삐졌다고 하네요. 추가로 메디컬 검사를 받는 중 박지성도 전화를 해 지금 런던이냐? 라고 물었지만 아니라고 몇 번을 부인했다고 하며 후에 거짓말해서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합니다.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 마무리되며 손흥민은 토트넘으로 이적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